우리 애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부모가 되어서 이 정도 희생도 못해.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의 지나친 희생이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부모의 희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과도한 희생은 자녀에게 3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첫째, 자녀의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둘째, 부모에 대한 죄책감이 커집니다. 셋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를 위해 희생할 때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기본 심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지나치게 희생할 때 그 관계가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워집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부모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의 핵심은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자식을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부모도 행복하고 자식도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적인 희생에서 벗어나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자식 인생이나 잘 되면 돼. 부모가 되면 당연히 희생해야지.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가족심리 연구팀이 30년간 3,000가구를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낮은 자존감과 성취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 적절한 관심과 사랑을 주는 부모의 자녀들은 더 높은 성취도와 심리적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면서 보여주는 사랑은 오히려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이 부담이 되어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아이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이런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예입니다. 부모의 과도한 희생은 자녀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삶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행은 다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나도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다. 이것이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자식 공부시키느라 돈 쓸 여유가 없어요. 이런 말들 이제는 던져버리세요.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말했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중 하나다.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훌륭한 롤모델이 됩니다. 한 42세 주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이들 학원비를 조금 줄이고 제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되고 싶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처럼 부모의 행복한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대학 등록금, 자동차, 결혼 자금, 심지어 결혼 후 생활비까지. 하지만 이런 무한한 지원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일까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과도한 경제적 지원은 자녀의 독립심과 성취 동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절한 어려움과 도전이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 오래된 속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경계선은 어떻게 그어야 할까요? 첫째, 명확한 기준을 세우세요. 대학 졸업까지는 지원하되 그 이후에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 결혼 자금의 절반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본인이 준비한다. 이런 식의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한 가족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 지원의 기준을 미리 정해두면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60대 후반의 한 아버지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퇴직금을 자녀 결혼 자금으로 써버렸어요. 이제 저희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자식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나요? 이런 생각,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거절에서 시작된다.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힘들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이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게 너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야. 셋째, 자녀의 실패를 지켜볼 용기를 가지세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실패를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패야말로 가장 큰 성장의 기회입니다. 일본의 교육학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자녀의 실패를 지켜볼 수 있는 용기다. 세 번째, 감정적 독립을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립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면 부모도 힘들어하고, 자녀가 실패하면 부모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 종속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감정적 독립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적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 자녀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분리하세요. 우리 아이가 슬퍼하니 나도 못 견디겠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지지자로서 곁에 있되 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한 상담 전문가의 내담자였던 50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이 취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밤잠을 못 잃었어요. 딸보다 제가 더 힘들어했죠.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오히려 딸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을요. 이제는 딸이 실패해도 이것도 내 인생의 한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둘째, 자신만의 감정 관리법을 가지세요.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고어먼은 말했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자녀의 일로 불안하거나 걱정될 때 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셋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우리는 종종 자녀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공, 직업, 결혼 상대.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은 나의 인생이 아닌 자녀의 인생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자유를 허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적 독립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건강한 소통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이 모든 걸 포기했잖아. 부모 속도 모르고. 이런 대화는 자녀에게 죄책감을 주고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마셜 로젠버그는 말했습니다. 비난과 원망이 담긴 대화는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첫째, 나 중심의 대화를 하세요. 내가 연락도 안 하고 너무한 거 아니니? 가 아니라 내 소식을 들으면 기쁘구나 라고 표현하세요. 둘째, 과거의 희생을 언급하지 마세요. 자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희생하신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서 오히려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셋째,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세요.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라고 말하세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소통을 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더 높은 자존감과 성취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다섯 번째,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자주 만날수록 더 가까워질 거야. 매일 연락하면 관계가 더 좋아지겠지.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거리야말로 관계를 지속시키는 비결이라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성인 자녀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오히려 관계의 질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세요. 불시에 방문하지 않기. 허락 없이 자녀의 일에 간섭하지 않기. 사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 않기. 둘째, 만남의 질을 높이세요. 양이 아닌 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세요. 매일 연락하는 것보다 연락할 때마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셋째, 각자의 생활 리듬을 인정하세요.
바쁘다고 부모한테 연락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도 자신만의 삶이 있구나. 그걸 존중해 주자. 실제로 한 심리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적절한 거리가 생기면 오히려 서로를 그리워하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움입니다. 6번째,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이라는 목표가 끝난 후 삶의 방향을 잃곤 합니다. 이제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살았는데.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은 자녀 양육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에는 그만의 발달 과제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미뤄두었던 꿈을 시작하세요. 젊은 시절 하고 싶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도전하고 싶었던 취미. 한 57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처음에는 허전했어요. 그러다 문득 젊었을 때 미술을 배우고 싶었던 게 생각나서 그림 학원을 등록했죠. 이제는 매주 그림 동호회 모임도 나가고 작은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어요. 제 인생의 이막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네요.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자녀 양육에 집중하느라 잊고 있었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셋째,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를 돕는 일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중장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50%더 낮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로 시작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죠. 이것이 62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을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부모님들, 이제는 당신의 삶을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자식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어요. 제 모든 시간과 돈, 에너지를 자식을 위해 썼죠. 남편과의 데이트도, 친구들과의 모임도 다 미루고 미뤘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다 크면 그때 하지 하면서요. 59세 김미영 씨가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마.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미안하고 부담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사랑이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있었다는 걸요. 미영 씨는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20년 전 그만뒀던 피아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 요가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셋째, 한 달에 한 번은 꼭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째, 더 이상 자녀의 일상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내 시간을 갖는다는 게, 내가 즐거운 일을 한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행복해지니까 아이들과의 관계도 달라지더라고요.
실제로 미영 씨의 자녀들은 이전보다 더 자주 집에 찾아오게 되었고,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의 폭도 넓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배우는 피아노 이야기도 하고, 요가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도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이었어 하면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자식을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부모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한 관계.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당신의 행복을 찾는 여정을. 그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나의 행복을 찾고, 합리적인 경계선을 긋고, 감정적 독립을 이루고, 건강한 소통 방식을 배우고, 적절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식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